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서 딱 3월 9일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6,000명, 7,000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소위 심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것을 계속 폴로우 볼 수 있는 하나 기구가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에서 코로나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서 폴로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또 시급한 그런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그대로 이 선대위에 그대로 편입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이 전부 중앙선대위에 관련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건대 하여튼 지역위원장들께서는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3월 9일 선거를 위해서 득표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전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소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거기에 종사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존 생계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집권했을 적에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그와 같은 소위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떤 소위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조가 넘어서서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에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처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했을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사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월 9일까지 D- 딱 90일. 내일이면은 90 단위도 없어지고 80 단위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이제 취재 열기가 상당히 이제 뜨겁고, 또 그 다음에 이 각자의 우리 선대위에 소속된 사람, 또 안팎에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보면은 오보가 많은 것 같아요. 오보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것을 정정하고 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하니까 즉각 좀 해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 이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서로 확인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 이야기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후보가 이제 그 지역 행보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조직에서 이 후보께서 하시는 지역 행보가 지역 조직 각각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저희 컨셉으로 잡은 것은 후보가 굉장히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그런 중소도시 위주로 우선 일정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의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직능 차원에서 구전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후보께서 지역을 도시면서 이제 일정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저희가 정책적인 행보로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역점으로 잡은 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저희의 강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주력 메시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메시지는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본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가 선보였던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이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는 AI 윤석열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기획에 따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능본부에서도 뭐 직능에 따른 메시지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조직 차원에서도 지역 당원들을 격려하거나 그리고 또 지역 당원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본부에 지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소통해 주시면은 아마 이 코로나로 갈수록 이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와는 다소 다른 얘기지만은 내일부터 저희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관련해서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동영상 강의 촬영이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1강으로 당원 당규를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당직자분들 그리고 아주 전문성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위원장님들 각 급에서 모두 참여해서 당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일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대장동 특검법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원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연히 처리되었어야 할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노골적 거부로 인해서 법사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후로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 끝장 토론도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특검법 논의를 위한 회담을 하자고 직접 제안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직접 만나서 특검법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회담 제안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여전히 적당히 시간 끌면서 버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 그 설계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을 이미 국민들께서도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해버리면서 우리 국회를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속으로는 특검을 거부하면서도 말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또 어떤 말로 국민을 기만할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라는 방탄조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을 한 줄 알더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뻔뻔한 변명과 야당 탓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협의에 민주당 지도부가 응하도록 즉각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7일 입당 이후 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용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과분한 환영 그리고 대우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비난 그리고 또 격려 평생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남도 이런 투자 격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비민주당이었는데요. 저 하나쯤은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투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호남 분들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선에 저를 국민의힘에 파견, 투자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남도 사실은 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지자가. 그리고 요즘에 호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경우에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호남은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하시는 호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면 제가 호남을 또 대변하고 또 소통의 창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화합 또 진영 논리에 따른 사회 갈등 이런 것을 완화하는 데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괄 본부장님들 중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본부장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체 운영에 관해서 잠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총 25인이 참석하는 확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9시에는 오늘 멤버로 총괄 선대위원장과 본부장 중심의 회의를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매주 2번씩 총괄 본부장단 간담회를 당사 6층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가급적이면은 당사에도 회의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 회의실에서 여는 방안으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까지 대합빌딩 제2당사가 사무실이 완전히 세팅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각 본부에서 대합빌딩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처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발언이 있으실 임태희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총괄상황본부장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우리의 공약 발표를 언제 할 거냐, 또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당에 그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에 이 김기현 대표님과 공동의장을 맡아서 그 준비를 지금 그 거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이 정책총괄본부장님과 이 최종적인 그 이제 이 마무리 작업을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는 큰 이제 기둥들이 나중에 이 아마 그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작업하면서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기둥.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기구 개편에 대한 그런 그 공약들도 그런 새로운 정치의 시각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이고 또 방금 전에 이준석 그 우리 대표님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하시는 행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변화들이 새로운 정치의 그 실천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새로운 정치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따뜻한 이 정책의 기둥인데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지금 대응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낮은 곳으로 행보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은 그런 큰 기둥 속에서 그 기둥을 이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담대한 미래 준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 준비가 돼 있어서 앞으로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 그 아마 기념재단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제 그 호남 향후의 방문에 이어서 굉장히 그 서진 정책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통합의 행보는 저희 국민의힘의 이 전신인 이 과거에서부터 줄기차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옆에 우리 같이 있는 권영세 의원님이나 원희룡 의원님 저나 이렇게 해서 이 호남의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목포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기념재단에 제가 대통령실장을 물러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낯선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활동하던 부분에 대표께서 정말 그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말씀 주실 본부장님 계십니까? 네, 공개 말씀 주실 본부장님들이 더 안 계시면 다음 현안 논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